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6월 18일에 실시된 고1 6월 학력평가 국어 독서 암석의 절대연대 측정 방법에 대한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바로 1문단을 볼게요. 19세기 초 지질학자들은 전 세계의 지질학적 연구 성과를 종합했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중생대 쥐라기와 같은 대, 기 등으로 나타내는 지질학적 시간 척도는 이때 확립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질학적 시간 척도는 상대적인 척도로 한 지층이 다른 지층보다 오래되었는지 아닌지를 말해줄 수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얼마나 오래되었느냐는 말해줄 수 없었다. 이게 지질학적 시간 척도의 한계가 되겠죠. 상대적인 시간은 알 수 있어도 절대적인 시간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이후 1905년 러더포드가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지층 연대 측정에 성공했다. 지질학자들은 방사성 동위원소의 어떤 특성을 활용하여 암석의 연령을 측정하였을까?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방사성 동위원소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건데 그 전에 물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인 원자와 동위원소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해요. 바로 보면은 물질의 기본 단위인 원자의 중심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핵이 있다. 원자가 물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이고 이 원자 안에는 원자핵이 있는데 원자핵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 양성자의 수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인 원소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같은 원소라고 하더라도 원자핵에 있는 중성자가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이를 동위원소라고 한다. 이게 바로 동위원소의 개념인 거죠. 양성자가 같아서 같은 종류의 원소인데 중성자가 다른 것을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탄소 12는 원자핵에 양성자 6개와 중성자 6개가 있고 탄소 14는 양성자 6개와 중성자 8개가 있습니다. 두 원소는 동위원소인 거죠. 한편 자연계의 모든 물질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한 상태로 가려는 성질이 있다. 동위원소 중에는 양성자의 수가 중성자의 수에 비해 너무 많거나 또는 그 반대의 이유로 본래 원자핵의 상태가 불안정한 요소들이 있다. 원자핵의 수가 균형을 이루지 않는 거죠. 양성자의 수가 너무 많거나 또는 그 반대여서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인 원소들은 안정한 상태로 가려는 성질이 있겠죠. 그래서 불안정한 원자핵이 스스로 방사선을 방출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를 잃고 안정된 상태로 가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를 방사성 붕괴 또는 핵 붕괴라고 한다. 방사성 붕괴의 개념은 불안정한 원자핵이 스스로 방사선을 방출하고 에너지를 잃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를 통해 안정된 상태로 갑니다. 이렇게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는 동위원소를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이들은 방사성 붕괴를 통해 불안정한 원자핵이 안정된 상태의 다른 종류의 원자핵으로 변한다. 예를 들면 이라고 이제 예시를 통해서 또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탄소 14는 아까 봤듯이 양성자 6개와 중성자 8개가 있는 원소인데 방사성 붕괴로 중성자 하나가 양성자로 바뀌면은 양성자 7개, 중성자 7개가 되겠죠. 따라서 양성자 7개와 중성자 7개로 이루어진 원자핵을 가진 안정된 원소인 질소 14가 됩니다. 양성자의 수에 따라 원소의 종류가 결정된다고 했으니까 원소의 종류가 변한 거죠. 하지만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는 변했지만 전체의 합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붕괴 전의 방사성 동위원소, 즉 산소 14를 모원소라고 하고 모원소의 방사성 붕괴에 의해 생성된 안정된 원소, 즉 질소 14겠죠. 얘를 자원소라고 일컫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모원소의 개수가 원래 개수에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특성이 있다. 모원소의 개수가 원래 개수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바로 반감기라고 하는데 이때 줄어든 모원소의 개수만큼 자원소의 개수가 늘어나겠죠. 전체 원소의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반감기 때는 모원소의 개수가 처음의 반으로 줄고 두 번째 반감기에는 남은 모원소의 개수가 또 반으로 줄어요. 그럼 처음에 4분의 1로 주는 거죠. 이거를 간단하게 표를 통해서 보면은 세 번째 반감기는 그러면은 처음에 8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원소와 자원수의 개수의 비율은 첫 번째 반감기 때 1대1로 그 개수가 똑같아요. 근데 두 번째 반감기에는 1대3, 세 번째 반감기에는 1대7로 나와요. 원소에 따라 반감기가 다른데 따라서 어떤 암석에 포함된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을 알고 그 결과와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하면 암석이 만들어진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글의 주제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통한 암석의 절대 연대 측정입니다. 그러면 변형 문제를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반감기를 한 번 거쳤다면 모원수의 개수와 자원수의 개수는 같겠군. 한 번 거쳤을 때 개수 1대 1이라고 했죠? 맞네요. 2번.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모원수의 개수가 원래 개수에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특성을 이용해 암석이 생성된 연대를 알 수 있군. 이게 바로 반감기죠.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해서 암석이 생성된 연대를 측정하는 거였죠. 3번. 어떤 암석이 함유하고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알고 다른 요인에 의한 변화가 없다고 할 때 모원소와 자연소의 비율을 안다면 암석의 연령을 알 수 있군. 이거는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어요. 어떤 암석에 포함된 모원소와 자연소의 비율을 알고 그 결과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하면 암석이 만들어진 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 적절한 내용이네요. 4번. 방사성 동위원소를 통해 암석의 절대 연대를 측정할 수 있었던 것은 방사성 붕괴 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군. 이거는 이 문단에 나와 있었어요. 이 문단을 보면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지층 연대 측정에 성공했다고 했어요. 그 이후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해 암석의 연대를 결정하는 연대 측정 방법은 수년간 더욱 개선되었으며 방사성 붕괴 과정의 심층적인 이해가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방사성 붕괴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렇게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암석의 절대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이 확립된 거겠죠. 따라서 적절하네요. 5번. 방사성 붕괴로 인해 산소 14의 중성자 1개가 양성자로 바뀐다면 산소 14는 질소 14로 변하겠군. 그래서 산소 14라고 정확히 나와 있진 않지만 산소는 양성자 수가 8개라고 나와 있어요. 산소는 양성자가 8개고 질소는 그 다음 문단에서 여기 7개라고 나와 있죠. 따라서 산소 14의 중성자 1개가 양성자 1개로 바뀐다면은 8개에서 더하기 1이 되는 거니까 9개가 되는 건데 양성자가 9개인 원소는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따라서 산소 14가 어떤 원소로 변하는지는 몰라요. 산소의 양성자 수는 8개고 질소는 7개였어요. 근데 산소의 중성자 1개가 양성자로 바뀐다면 플러스 1이 되는 건데 양성자를 9개로 가지는 원소는 알 수 없다고 했죠. 윗글을 통해서. 따라서 산소가 질소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질소 14의 중성자 1개가 양성자로 바뀐다면 얘는 산소로 변할 수 있는 거죠. 8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산소와 질소의 단어가 반대였으면 적절한 내용인데 아니어서 답이 5번이 됩니다. 지금까지 암석의 절대연대 측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